후한 초대 황제 유수는 최양현 출신으로 한 고조 유방의 현손이지만 황실과 촌수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자라지는 못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장안에서 태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쳤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장사를 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남양 일대의 호족과 함께 한나라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수와 호족들은 신나라와 전쟁을 펼쳤는데 그 와중에 한나라를 다시 건립하였고 갱시제 유협이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협은 묘호와 시호가 없기 때문에 후한의 초대 황제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가 건립한 한나라는 훗날 본인의 이름을 따서 현안이라고 따로 떼어 부릅니다. 유수는 현안에서 갱시제를 도와 태상 편장군이 되어 본격적으로 신나라와 대결하였고 곤양대전에서 크게 활약하며 갱시제를 넘어서 후한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기가 오른 후한군은 신나라의 수도 장안과 낙양으로 진군하였고 신나라는 건국 15년 만인 23년 멸망하였습니다. 갱시제가 신나라 멸망 후 국정을 등한시함에 따라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끊이지 않자 25년 정미의 난이 발생하였고 장안에 있던 갱시제는 정미군에게 처형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미군은 유수의 군대에 격파당하였고 유수가 장안을 탈환하였습니다. 이후 유수는 수양의 유영, 농서의 외호, 촉의 공손술 등 호걸들을 모두 물리치며 중국 대륙을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이후 광무제는 치세기간 동안 광무중흥 또는 건무성세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인 사회를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 것과 호족을 확실히 통제하지 못한 것은 과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무제는 57년 제위 32년 만에 6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초대 황제 광무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난 광무제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년 음귀인이 광무제의 사남 유양을 낳았습니다. 유양은 10살 때 춘추의 뜻을 이해할 만큼 인재였다고 하는데요. 유양은 39년 동해공으로 책봉되었고 2년 후에는 동해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후 하남성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역할을 하는 등 활약하자 광무제는 그를 총애하였는데 그럴수록 태자 유강은 폐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43년 태자가 자리를 양보하는 형식을 빌려 광무제는 태자를 폐위시키고 유양을 유장으로 개명하여 태자로 삼았습니다. 57년 광무제가 사망하자 유장이 31살의 나이로 즉위하였으니 그가 후한 제2대 명제입니다. 즉위 후 명제는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엄정하고 공평하게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내치가 안정되자 북쪽에 있던 흉노 문제가 떠오르며 광무제 시기부터 유지해왔던 흉노와의 화친 정책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때 서역에 파견되어 활약하는 인물이 바로 반초입니다. 반초는 제2대 명제 시기에 처음으로 파견된 이후 제3대 장제를 거쳐 제4대 화제까지 활약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반초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명제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꿈속에서 부처님을 보자 사자를 서역으로 보내 불상과 불경을 낙양으로 공수해왔습니다. 이후 불상을 모시는 사찰을 지었는데 그것이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입니다. 이때부터 불교가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명제는 75년, 제위 18년 만에 4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명제의 황후는 복파장군 마원의 딸 마씨입니다. 그녀는 성품이 순하고 효성이 깊어 시어머니 음태우를 잘 섬긴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명제는 마씨의 배다른 언니의 딸 가씨가 낳은 유달을 양자로 받아들였고 마씨는 유달의 정모가 되어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75년 명제가 사망하자 유달이 19세의 어린 나이에 제3대 장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장제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신하들의 직언을 받아들이고 어진 정치를 펼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후 두씨 일족, 특히 오빠인 대장군 두헌의 부패를 용서하며 본격적으로 외척이 바로하는 발판을 제공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장제는 88년 제위 13년 만인 31세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도량이 넓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지만 지나치게 외척을 보호해서 훗날 후한 쇠망의 출발점이 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제는 두왕후를 총애했지만 두왕후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송귀인은 삼남 유경을 낳았고 소양귀인은 사남 유조를 낳았습니다. 유경과 유조가 태어나기 전에 장제에게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었지만 생모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측해보면 장제가 태자 시절 동궁 시녀들과 사이에 나온 아들일 가능성이 있지요. 장제는 아들을 낳지 못한 두왕후에게 넷째 유조를 양자로 드리게 하여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두왕후는 유조를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셋째 유경을 폐위해야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왕후는 어머니, 오빠, 남동생과 함께 대송귀인과 태자를 모함하였고 그 결과 유경이 폐위되고 2살짜리 유조가 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제가 사망하자 유조가 9살의 어린 나이에 제4대 화제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함에 따라 후한에 본격적으로 외척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두태우의 섭정이 시작되자 오빠 두원이 시중이 되어 조정의 중책을 맡았고 다른 남동생들도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후한의 모든 국정이 두씨 형제들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특히 두헌은 수하에 많은 자객을 두어 정적을 살해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인물입니다. 특히 제4대 유조 시기에는 북흉노와 대장군 두원의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대흉노 전쟁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무제 시기인 48년에 권력투쟁 과정에서 흉노가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되었는데 남흉노의 일주강 비가 북흉노에 패배하고 한나라에 귀의함에 따라 그때부터 남흉노가 후한 영내에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8년 남흉노의 선우가 낙양으로 사신을 보내 북흉노가 현재 기근으로 위태로우니 지금 북쪽을 정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두태우는 조정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때 두원이 나섰고 89년 계락산에서 북흉노를 대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듬해에 북흉노마저 후한에 칭신하겠다 청하였는데 입지가 불안해진 남흉노의 선우가 자신이 약해진 북흉노를 섬멸한 후에 흉노 전체를 후한에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두원은 일단 남흉노와 북흉노의 대결을 지켜보았는데 예측대로 남흉노가 북흉노의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러자 두원은 91년 다시 한번 금미산에서 북흉노를 격파하며 그들을 더욱 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요약하면 북흉노는 제4대 화제 시기의 두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한 시기부터 흉노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서천하는지는 지난 흉노제국 2022 버전에서 시간순으로 담아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이 북흉노를 완전히 평정하자 두원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급기야 두원을 황제로 추대해야 한다는 소문마저 저작거리에 파다했습니다. 따라서 화제는 폐위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화제는 환관을 이용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즉 환관 정중에게 양주에 주둔하던 두원을 수도 낙양으로 불러들이도록 했는데 황제 등극의 소문이 자자했던 터라 두원은 화제가 드디어 자기에게 양위하는 것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92년 6월 두원이 황궁에 도착해서 술을 마시며 여독을 풀고 있는 동안 그 틈을 타서 정중의 지시로 근위병이 두원을 포위하고 두원과 측근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병권을 회수하였습니다. 화제는 이제 친정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정중을 비롯하여 두원 제거에 도움을 준 환관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화제는 외척과 환관에게 휘둘린 황제라 하겠습니다. 105년 12월 화제 유조가 제위 17년 만에 26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화제의 황후인 등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물론 화제에게는 비빈, 궁녀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요절했기 때문에 화제는 그들이 살해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따라서 궁궐 밖에서 키운 아들이 있었는데 등왕후가 그 중에서 2명을 찾아냈습니다. 유승과 유룡인데 나이순으로 유승이 즉위해야 했지만 여러 병이 있다는 이유로 더 어린 유룡이 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자가 된 그날 밤 바로 황제가 되었으니 유룡이 제5대 황제인 상제입니다. 등왕후는 황태후가 되어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오빠 등주를 비롯한 등씨 일가가 요직에 등용되며 외척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제도 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후사를 준비해야 했고 등태후는 이때 장제의 셋째인 청하왕 유경의 아들 유호를 곁에 두고 훗날을 대비했습니다.
예상대로 상제도 곧 사망하였고 유호가 제6대 안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안제 역시 12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등태우의 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유릉의 형인 유승희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등태우는 섭정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환관들에게 의존했고 안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섭정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 역시 권력욕이 큰 인물이었는데요. 등태우는 121년 40살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드디어 안제가 친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제의 아버지 청하왕 유경이 효덕 황제로 추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제는 친정할 때에도 환관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고 신하들의 충언은 환관선에서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국정이 이렇게 되자 관리들의 가렴주고는 더욱 심해졌고 온 나라의 부정부패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안제는 125년 제위 18년 만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안제의 황후는 염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안제의 유일한 아들은 궁인 이씨가 낳은 유보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염씨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 궁인 이씨에게 독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유보마저도 살해할 음모를 꾸몄지만 등태우가 유보를 곁에 두었기 때문에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고 유보가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태우가 사망하자 염황후는 안제를 농락하며 유보 측근에게 역모의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안제는 이에 분노하여 유보를 폐위하고 제음왕으로 격하시켰습니다. 그런데 125년 안제가 남방을 순방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염태우는 태자가 없는 틈을 타 제부강 유수의 어린 아들 유의를 황제로 추대하였으니 그가 제7대 황제인 소제입니다. 지난 헌제편에서 제13대 소제를 설명하다가 어린 나이에 폐위되거나 또는 꼭두각시 황제로 있다가 요절하는 경우를 소제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제7대 유의도 즉위 7개월 만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소제라고 불립니다. 소제가 죽자 염태우는 황제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또 다른 꼭두각시 황제를 제위에 올릴 준비를 하였는데 이때 중상시 손정 등이 정변을 일으켜 강경, 유한 등 염태우의 손발이 되는 인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황궁을 장악한 후 제음왕으로 격하된 전태자 유보를 추대하였으니 그가 제8대 황제인 순제입니다. 염씨 일가는 이때 모두 살해되었고 염태우 역시 유폐된 후 곧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국정은 다시 환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순제의 황후는 양황후인데 그녀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미인이 순제의 유일한 아들 유병을 낳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순제는 급히 유병을 태자로 책봉하였고 144년 제위 19년 만에 2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황후는 태자의 정무로서 유병을 즉위시켰으니 그가 제9대 황제 충제입니다. 양황후가 태후가 되어 수렴청정을 하였고 조정의 실권은 양태후의 오빠인 대장군 양기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충제도 이듬해 바로 요절하여 다시 한번 황제를 찾아야 했습니다. 양태후는 태위 이고의 건의로 청승정왕 유강의 증손 유찬을 낙양으로 불러들였고 7살에 불과한 유찬을 즉위시켰으니 그가 제10대 질제입니다. 어린 황제가 즉위했기 때문에 양태후의 섭정은 계속되었고 양기의 실권도 이어졌습니다. 질제는 나이가 어렸지만 총기가 있었는데 그만 조의 시간에 양기를 바로장군, 즉 권세를 누리는 장군으로 불러버렸습니다. 이에 양기가 질제를 그대로 살려두면 훗날 큰 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떡에 독약을 넣어 질제를 죽여버렸습니다. 146년 질제가 사망하자 조정 대신들은 누구를 황제로 추대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정권은 양태우와 양기에게 있었지만 황제가 연이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신들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기가 두려워서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양태우와 양기는 자신들의 여동생 양여영이 시집간 여우후 유익의 아들 유지를 불러들였고 황제로 추대하였으니 그가 제11대 황제인 환제입니다. 그 역시 15살짜리 꼭두각시 황제였기 때문에 양태우의 섭정은 계속되었고 대장군 양기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150년 양태우가 3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후한은 드디어 환제의 친정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장군 양기는 권력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고조 유방의 최측근 소아가 누리던 참배불명, 입조불추, 검리상전의 권리가 주어질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한편 양계의 눈치만 살피던 환제는 친정 시기에도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하자 양계에 대한 원한이 깊어졌습니다. 따라서 환제는 자신의 측근 환관들과 짜고 양계 일족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계는 환관들의 움직임이 수상함을 눈치채고 변고에 대비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관들 작전이 성공하여 양계는 남쪽으로 유배된 후 사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변은 성공했지만 권력이 환제에게 돌아올 리는 없었고 궁정의 실권은 다시 환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환관이 다시 활개치자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환관과 황제를 비판하는 사대부층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례교위 이응, 태위 진번 등이었습니다. 특히 이응은 부정을 저지르는 환관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고 환관들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응을 모함하여 황제에게 탄핵을 상소하는 등 양 진영의 반목은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환관들은 소위 당인이라고 하는 제거해야 할 사대부의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당인의 명부를 보고받은 환제는 즉시 당인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응과 진번을 비롯한 당인 200여 명이 투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인 측은 환관 세력 중 일부가 당인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냈고 만약 우리가 처벌당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들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반격하였습니다. 당인의 역공에 당한 환관들이 결국 당인의 사면령을 상소하였고 그렇게 당인들이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다시는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1차 당고 사건입니다. 제1차 당고 사건 및 제2차 당고 사건은 지난 한말 위초편에 담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제는 제1차 당고 사건이 일단락된 직후인 167년 제위 21년 만에 3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환제는 어떤 황후에서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167년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황후가 임시로 국정을 맡았는데 경론이 벌어진 끝에 하관왕 유계의 증손인 해독정후 유갱이 제12대 영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영제의 나이도 12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두태우가 섭정으로 결정되었고 아버지 두무가 대장군이 되는 등 두씨 일가가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무는 사대부층의 비교적 호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청의의 대표주자 진번과 함께 환관을 소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계획이 환관에게 노출되면서 오히려 진번은 환관들에게 맞아 죽었고 두무는 자살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당인들도 모두 탄압당하여 이응을 비롯한 100명 이상이 처형되었는데 이것이 제2차 당고 사건입니다. 이제 외척이 사라지고 환관이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시기에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부릅니다. 십상시들은 영제를 주색잡기에 빠지도록 하고 호족과 손잡고 국정을 농단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황건의 난인데 이때 황건을 토벌한 인물이 노식, 황보승, 조조, 동탁과 같은 장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후한은 우리가 잘 아는 조조, 유비, 손건의 삼국지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189년 영제는 제위 21년 만에 3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꼭두각시 황제로 정치에 나서지 못하고 향락에 젖어 살다가 사망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언제나 감동적인 공명의 전출사표를 보면 선제께서는 환제와 영제의 실정에 언제나 탄식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환제와 영제가 바로 제11대 그리고 제12대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제의 첫 번째 황후는 송씨이고 두 번째 황후는 천민 출신의 하씨인데 황후가 되기 전에 하씨가 아들 유변을 낳았습니다. 귀한 아들을 얻은 영제는 하씨를 귀인으로 책봉하고 오빠 하진을 요직에 등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왕미인도 아들 유협을 낳았는데 하왕후가 유협이 유변의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워 왕미인을 독살하고 유협까지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영제는 자신의 친모인 동태우에게 유협의 양육을 부탁해서 유협은 목숨을 유지하고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영제는 유협을 태자로 삼고 싶었지만 하씨 가문의 권세에 눌려 차마 태자를 지목하지 못한 채 189년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유변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제13대 소제로 즉위하였고 동태우는 사망하였으며 이렇게 권력은 하태우의 오빠 하진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때 원소가 하진에게 환관제도 폐지를 건의하였는데 하진이 이에 동의하고 추진하였지만 환관 세력에 둘러싸인 하태우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진이 환관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동탁 등 지방의 장수들을 낙양으로 불러 모았고 하태우는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관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합니다.
지시하였습니다. 원소는 하진에게 황관들이 그냥 돌아가게 두어서는 안 되며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진은 원소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거꾸로 상반감 거목의 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원소가 하진의 죽음을 근거로 황궁을 포위하고 환관 2천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다만 십상시 중 살아남은 장량, 단규 등이 소재와 진류왕 유협을 데리고 낙양 북쪽에 있는 북망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그들의 행방을 찾아냈고 황제 일행을 확보한 후 낙양에 입성하였습니다. 동탁의 막강한 군사력을 견디지 못한 원소와 조조는 모두 각자의 근거지로 도망쳤고 동탁이 새롭게 권력을 잡았습니다. 동탁은 소재를 폐위하고 후한의 마지막 황제이자 제14대 유협을 헌제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휘두르며 만행을 저지르자 전국의 민심이 들끓었고 조조 원소를 비롯한 동탁 토벌군이 조성되었습니다. 동탁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항상 양자 여포를 곁에 두었지만 아이러니하게 동탁은 왕윤과 상의한 여포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탁이 죽자 헌제는 왕윤과 여포의 공을 치하하며 왕윤에게 요직을 주었습니다. 왕윤은 동탁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동탁의 부하인 이각과 곽사에게 장안성을 포위당하였고 장안성을 수비하던 여포가 패배하면서 권력은 이각과 곽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도 틀어져서 서로 황제를 확보하기 위해 다투는 사이 황제가 황하를 건너 도망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196년 헌제는 낙양으로 돌아갔는데 이곳은 산동 지역을 평정한 조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낙양이라는 곳은 언제든 황제를 빼앗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헌제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창으로 데리고 갔고 이때부터 조조는 어명을 근거로 반대파를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년 화북의 최대 군벌 원소와의 관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중원의 최강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후 213년 조조는 위공에 책봉되었고 216년에는 위왕이 되었지만 황제 등극을 눈앞에 두고 220년 병사였습니다. 따라서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제로부터 양위받아 위나라를 세우고 초대 황제 문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